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관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퇴근길에 문득 그 사람이 좋아하던 카페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 혹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수십 번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왜 떠난 사람을 쉽게 보내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실 공포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관계의 단절을 실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별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 뇌에서는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그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 단절 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우울증 위험을 73% 높이고 불안장애 발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대방을 확인하고 연락하는 행동들은 치유가 아닌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김서연 씨는 7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더 이상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연 씨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울면서 전 애인의 SNS를 들여다보고 그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배회하며 우연한 만남을 기대했죠. 심지어 퇴사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전 애인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연 씨의 이런 행동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집착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상실 후 애착장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일종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과 같은 감정이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급격히 감소하죠. 이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과 비슷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자꾸만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서연 씨는 3개월 동안의 상담을 통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선생님,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아닌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바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부여했던 의미,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꿈꾸었던 미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상실감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서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매일 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쓴 내용의 80%가 나는 왜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같은 자책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난 후 그 원인을 지나치게 자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더 착했더라면, 내가 더 이해해줬더라면, 내가 덜 무뚝뚝했더라면. 끝없는 가정문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조세프 레스만 박사는 이를 관계 종료 후 자책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극심한 자책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배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죠. 그렇기에 그 관계의 종료 역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서연 씨는 상담 중반에 이르러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제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도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상처만 바라보느라 그걸 보지 못했네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별의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서연 씨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이별의 6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서연 씨가 발견한 자기 회복의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리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일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미움, 어떤 날은 그리움, 어떤 날은 담담함. 이런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대화였습니다.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어.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해갔죠.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수업을 등록했어요. 매주 토요일 꽃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죠. 이처럼 상실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회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이별의 6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단계.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겪는 반응입니다. 이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분노 단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부정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나 상황, 때로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표출됩니다. 협상 단계.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해결책이 되곤 합니다. 이어서 건강한 이별의 나머지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 단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실을 직면하면서 찾아오는 깊은 상실감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연 씨의 경우도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이기는 건 우울감이라는 걸요.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 단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종료를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수용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90%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단계.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죠. 서연 씨는 이 단계에서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어요. 이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처럼 이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6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수용 단계에서 다시 분노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울 단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건강하게 통과하는 방법과 주변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친구들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피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연락을 피해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찾아왔죠. 어느 날은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어느 날은 제 넋두리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어요. 이처럼 지지 그룹의 존재는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별 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기. 너는 왜 그렇게 모질니? 와 같은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해 라는 식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기.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우울 단계에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회복 돕기.
걷기,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연 씨의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그녀의 플로리스트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격려하기.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응원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별 후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바로 SNS 스토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연인의 SNS를 들여다보며 일상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타버트 박사는 이를 디지털 자해라고 표현합니다. SNS를 통해 전 연인의 근황을 확인하는 행위는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서연 씨도 이런 실수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전 애인의 SNS에서 새로운 사람과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몇 주 동안 쌓아온 회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결심했어요. SNS 팔로우를 모두 끊고 관련된 모든 알림을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보복성 연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불공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시작한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심리 상담사 마크 윌리엄스. 세 번째 실수는 과도한 자책입니다. 관계의 실패 원인을 전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도 온전히 한 사람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전 연인과 관련된 모든 SNS 알림 차단, 관련된 사진, 대화 내용 등을 한 폴더에 모아 보관, 당분간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하기. 앞서 언급한 디지털 디톡스에 이어서 나머지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돌봄 시간 확보하기.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이별 후 성공적으로 회복한 35세 직장인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가 실천한 자기 돌봄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20분 명상하기,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취침 전 감사일기 쓰기,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성장 마인드 갖기, 관계의 종료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별 후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별 후 1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깊어졌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이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28세 대학원생 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이별 후 회복 과정을 추적 관찰했는데 성장 마인드를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6개월 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서사 만들기.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별의 경험을 어떤 이야기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버려진 여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했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 씨의 6개월 후 이야기입니다. 이별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 연인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강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지. 둘째,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입니다. 관계 심리학자 제시카 브라운 박사. 서연 씨는 1년 후 우연히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또다시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저를 모두 맡기지 않게 되었고, 건강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졌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기.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모든 관계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전이 주의하기. 이전 관계의 상처로 인한 불신이나 불안을 새로운 관계에 그대로 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계적 신뢰 쌓기.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가 먼저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 후 회복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실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레빈 박사. 서연 씨는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회복이란 없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모두 valid합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리움도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동행이든 잠시의 만남이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더 많은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